이 정권의 종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 쿠키뉴스랄지 이런 데는 이제 국민일보의 인터넷 그 예. 자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쿠키뉴스와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민감한 뉴스가 거기로 이제 약간 뭐랄까요, 종이 신문에는 잘 안 싣는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좀 정보가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 그런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뭐 몇 개 있어요 인터넷 신문 중에 그런 걸 제외하면 요즘에 패턴이 어떠냐면 그런 이제 이런 좀 민감한 얘기들이 막 이제 오고 가는 어떤 상황에서 종편 저녁 뉴스에 주로 이게 단독 달고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그게 이제 채널 A뿐만이 아니고 TV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수 정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빨리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사실은 종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종편 뉴스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보도의 내용이나 이런 행간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게 제일 빨리 알아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보수 언론에 자기들끼리 정리를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이 기사를 그 다음날 신문에 싣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제 종편 뉴스에 굉장히 그 단독이라든가 이런 덮었어. 예. 그렇죠. 이 어떤 속보성으로 이제 많이 나왔고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들이 그러니까 어제는 막 보도한 다음에 오늘 신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가, 이래서 되겠는가,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걸 봐도 사실은 이게 뭐 약속 대련이거나 이런 거면은 뭘 촉구하고 이랬을 텐데 이런 걸 봐도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나눈다 그러잖아요. 이 그렇죠. 권력이라는 예. 속성 자체가 그런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뭐 후계자로도 봐도 무방할 정도의 한동훈 위원장을 너무 조기에 등판을 시키면서 이거 너무 급하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랄까요, 그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많이 멀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권력의 면에서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것이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거 윤석열 한동훈의 뭔가 충돌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민의힘도 통제 불가능의 상태에 좀 빠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왔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이 시점 자체가 뭔가 총선에 좀 임박해서 뭐 30일 20일 앞두고 온 것도 아니고 이미 공천을 시작도 못했는데 이렇게 빨리 와버리니까 상당히 이것은 좀 놀랄만한 뉴스였고 오늘 아침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할 생각 없다. 그리고 임기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총선 이후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버틸 것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권력의 속성상 지금 당내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갈등이 완전히 표면화되고 노출이 된 상황에서는 전 이거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갈 수도 있어요? 아까 이 문제가 왜 고민스럽냐면 예. 이게 김건희 씨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핵심적 고리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쿠키나 문화가 쓸까? 조중동이 김건희 씨 문제가 나왔을 때 사설을 막 때렸죠.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올해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보수가 괴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사설로 때려가지고 촉구를 했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지금 채널A 말에 의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를 전달했는데 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명백 의혹에 대한 대응에 섭섭함을 전한 걸로 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문제의 발단이 김건희 씨에 대한 한동훈과 국민의힘 일부의 대응에 대해서 매우 언짢았다라는 거고 이 언짢음을 해결할 방법이 뭐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조중동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아니 뭐 김건희 씨를 갖다가 저기 사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못을 뽑아낼 수가 없는 부분으로 딱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사저를 왜 못 보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네. 못을 빼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 네. 못을 빼야 되는데 네. 어딜 빼시겠습니까? 망치를 빼야죠, 망치를. 아니 망치는 근데 탄핵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잘 이게 확실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하나씩 풀어보죠. 예. 지금 거의 예. 이제 어떻게 할지까지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와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벌써 지난주부터 기류가 이상했다 이런 걸 언론이 감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목요일부터 계속 제가 목요일 말씀드리는 게 목요일부터 대통령이 불쾌했다는 얘기가 이 기사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예를 들면 마포구 을에다가 데리고 와서 이제 인사시킨 날
그러니까 공천 때문에 불쾌했으면 그 다음날 대통령이 불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무 얘기 없다가 그 다음날 김경일 비대위원이 또 언론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날 갑자기 불쾌하다고 하면서 공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불쾌했는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감이 온 거고 그러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이 영린을 건드린 거다라는 게 벌써 거기부터 분명한 거고 그러면 주말에 벌어진 일은 사실은 실제 발단은 그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대통령실 내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잘 보면은 오늘 이제 예를 들면 TK 의원들부터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르면 오늘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수렴을 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고 벌써? 그렇죠.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하고 그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라는 대안까지도 일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작동을 할지는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굽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굽히는 거 쉽지 않다고 보지만 여전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는 것까지 전제로 하고 지금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버티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걸고선 그리고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비대위는요 최고위랑 달라가지고 뭐 비대위원들 사퇴하고 이런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 사실 몰아낼 방법은 딱히 없어요. 그 그래요. 정도로 권한이 센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비대위원만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퇴는 비대위원만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비대위원만 사퇴한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금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냐면요. 이게 이제 CBS 인터뷰인데 여기서 김경률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자기가 마포울에 출마를 공언한 이상 자신은 어떻게 빼겠느냐 이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혼내기는 힘들 거다. 이런 도발적인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뭔데 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까지 김경률 비대위원도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비대위와 대통령실의 이 알력 다툼이 저는 상당 부분 더 이 갈등의 압력이 더 높아질 건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종적인 이 정리는 저는 뭐 대통령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짧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 하나만 짧게 많이 말씀하셔야죠. 네. 아니,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조선일보라는 이 불충한 신문이 말이죠. 예. 아, 또 남의 신문을 또 불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토요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 인터뷰한 거를 신문에다가 떡하니 또 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앞머리를 올리고 다니는데 앞머리를 내린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그 과거에 검찰총장 할 때처럼 사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뭔가 정신 차리라는 취지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당분간 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 오늘을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국면이 왔으면 어떻게 또 안 하겠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강대강 대치로 막 가는 거죠, 이제는.